들리시나요? 네, 선생님, 잘 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22년 5월 28일입니다. 100회입니다. 네, 100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을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두 가지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0회인데요. 100회 특별한 기념은 없고 오히려 오늘 제가 다른 제가 참여해야 할 모임이 있어서 좀 오늘 일찍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9시 반쯤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회 모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토요 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7월 2일쯤이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토요 마음 공부를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면서 2020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이 그 첫 회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7월 첫째 주 아마 7월 2일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토요일 날 이제 2주년인데요. 토요 마음 공부. 그때는 좀 온 오프로 동시에 할까 지금 우리 동북센터 식구들이 지금 좀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요. 그래서 뭐 제 강의도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7월 2일쯤에는 2주년 기념으로 온오프, 또 오프로만 하게 되면은 대면으로만 하면은 못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온오프로 좀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이디어 같은 관련된 거는 아마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센터 공지사항을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제 짧은 강의보다도 뭐 늘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다지는 공부 아닙니까? 그냥 지나가면은 남는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시험 보면은 그래도 몇 점 맞을까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이 마음 공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2주에 걸쳐서 층간 소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 공부를 돌아봤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 정서 마음 챙김도 네 건너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미 최 선생님이 그걸 또 배려해 주셨네. 하지 말라고. 네, 그러면 그 우리 그림 좀 볼까요? 우리 공부 그림. 네, 좋습니다. 또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군요. 그 저희가 원래 MPPT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MMPT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분들이 MMPT라 그러면 MMPT가 아니고 MPPT입니다. 그렇게 교정해 드렸는데 그게 어떤 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상, 메디테이션,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긍정 심리,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이렇게 해서 이거 훈련이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그러면 MPT인데 그동안 왜 MPPT라고 했냐? 좀 습관적으로 써온 것도 있고 말이 좀 길어서요.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 그러면 좀 길잖아요.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 훈련 그러면. 그래서 좀 피해 왔던 게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좀 저도 이거 바꾸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좀 고민했습니다만 더 늦기 전에 우리 이 삼각형 모형, 우리 공부의 이 삼각형 모형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M, P, T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 MMPT. 옛날에 나온 책은 어쩔 수 없이 MPPT 워크북으로 옛날 책 이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새로 나올 때는 MMPT로 네,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MMPT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MPT를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요. 하나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로 긍정심리, 이 긍정심리의 초점을 가지고 층간소음을 다뤄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죠. 둘째 주에는 이제 명상, 특히 이 마음 챙김에 초점을 두고 다뤘었습니다. 이 마음 챙김을 다룰 때는 우리가 그 디바이드 앤 룰을 제가 그런 경구죠. 그런 경구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챙김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눠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나눠서 보게 됩니다. 나눠서 본다. 덩어리로 보지 않고요. 우리는 보통 덩어리로 보거든요.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 덩어리로 경험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 고통은 욕구와 생각과 감정과 몸의 신체 반응, 감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볼 때에 우리가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 소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생각, 감정, 몸의 신체, 감각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마음 챙김하는 수행자라면은 떨어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눠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해체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제가 설명을 해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그 오랜만에 긍정희님이 그 질문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그 채팅창을 보니까 덩어리로 그 나눠서 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도 하시고 그 좀 새롭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실제로 좀 어떻게 쳤는지 지난번에 뭐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지난번에 특히 말씀 주셨던 우리 니르님 덩어리를 보지 않고 나눠서 본다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좀 어떻게 실천해 보셨는지요? 적용해 보셨는지요? 네, 층간소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는데요. 아, 네, 니르님도 층간소음이 있다 그랬죠? 네. 네. 저희는 이제 윗집이었고, 제가 스트레스 받은 거는 어찌 보면 가해자 입장이었는데, 음, 이제 그 중에 감정이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아, 또 음, 밑에 층에서 또 소리 지르거나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감정이 굉장히 화도 막 나고,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항상 그 감정이 압도돼서, 네, 진정시키느라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음악을 음, 듣는다거나 그 음, 불필요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다뤄야지 하면서도 좀 잘 안 될 때가 있었는데, 덩어리를 나눠서 본다라는 그게 되게 저한테 너무 신선해서 그걸 음, 해보자 해서 이제 어젯밤에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새벽에 큰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제가 잠기가 좀 밝은 편이라서 잠이 이렇게 깼는데 갑자기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디바이드 앤 룰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음, 아, 요때다. 네, 예, 해보니까 음, 원래는 감정 때문에 막 생각이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막 뒤엉키는데 그걸 네, 나눠서 봐보자. 네, 그래서 우선은 신체로 가서 아, 음,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네. 음, 어깨가 이렇게 긴장이 돼서 뭉치네. 음, 온몸이 이렇게 움츠러드네. 음, 작아지네. 이렇게 음, 느끼고, 아, 생각은, 아, 또 내가 또 가해자 입장이 나는 아닌데 또 되네. 아, 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과 몸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음, 주의를 주는 정도만 했어요. 네, 차례차례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그랬더니 갑자기 감정이 엄청 뭔가 압도되는 그런 압박감이 싹 사라지면서 음, 마음이 저절로 진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딴 때 같으면은 감정이 한번 올라만 30분 막 음, 이렇게까지 내가 막 신경 쓰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나눠서 하니까 핸드폰 시간을 딱 보니까 한 5분도 안 걸린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아유 잘 됐습니다. 네. 우리 니르님 이 사례 아주 잘 나누셨고요. 이게 어디 층간소음뿐이겠습니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게 뭐 김부장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질타에서 오는 거든 뭐 보기 싫은 사람과 관련해서 상호작용에서 오는 것이든 뭐 가족의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것이든 그 모든 스트레스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2차 고통이잖아요. 2차 스트레스.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화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니까 지금 니르님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든 그 몸을 보게 되고 몸의 감각을 보게 되고 벌써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화살을 쏘는 그 일을 줄이게 돼요. 왜냐하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죠.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이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서 지금 어떤 감각이 느껴지지라고 보지 않았더라면 습관적으로 생각으로 갔겠죠. 생각을 돌리고 있었겠죠.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그럼 그게 두 번째 화살이 돼가지고 그 생각이 감정의 연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불안이든 분노든 우울이든 더 커졌겠죠. 오래 지속됐겠죠. 근데 벌써 내 몸을 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으로 가는 두 번째 화살 쏘는 작업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서 일단은 그게 좀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생각을 생각대로 욕구를 욕구대로 보면서 그전에는 그 생각 속에 욕구 속에 들어가서
동일시되는 거죠. 그게 나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걸 떨어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욕구구나. 이건 생각이구나.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죠. 요거는 팥, 요거는 콩, 요거는 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곡식자로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콩, 이거는 팥, 이거는 쌀 이렇게 나눠 보듯이 이거는 욕구, 이거는 생각, 감정, 감각, 신체 반응 그 나눠서 보니까 내가 객관화되잖아요.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내가 계속해서 되먹이하면서 증폭시키고 지속시키는 일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감정의 그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되먹이 그 악순환으로부터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니르님이 층간소음 그 자체에도 잘 적용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소피님, 네, 손 드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저도 경험이 네, 있어서 네, 뭐 예, 좋습니다. 네, 나누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니르님처럼 그 신체 감각에 대한 집중보다 그 지난주에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단톡방에다가 이제 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음, 그랬는데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소외시키나? 막 이렇게 막 다 네, 들어오면서 막 음, 불안해지고 '세상이 되게 좀 위험한 곳이구나.'라고까지 어, 막 생각이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좀 진정을 하고 이제 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좀 다 제가 이제 좀 음, 봤었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정말 음, 이들이 그렇게 일부러 했을까? 그러니까 음, 저는 순간적으로 넘어간 생각이니까. 음, 근데 이제 제가 도움을 요청했던 것과 관계된 음, 사람들이 정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제 좀 각각 지금 일이 있어서 음, 답을 못 준 거였다라는 걸 딱 알고 음, 나니까 음, 그게 좀 나눠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네, 전체 모든 사람이 나를 소외시킨다라는 음, 생각에서 좀 음, 떨어지고 어떤 네, 한 사람하고 제가 조금 관계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구나라는 걸 음. 경험했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이게 떨어져 보는 것만으로 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정적인 그 반추를 만들어내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쐈을 텐데 그걸 멈출 수 있다는 게 훌륭하고요. 음, 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 지난번에 그럴 수도 있지의 그자 형제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돼.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그자 형제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그런 그런 것도 상당히 또 도움됩니다. 이거는 긍정 심리죠. 우리가 이 긍정 심리적인 웰빙인지 기법이죠. 괜찮아요. 살면서 어찌 보면 때로는 창피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시쳇말로 쪽팔릴 수 있지.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시쳇말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에 꽂히게 되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이 마음의 무대는 작잖아요. 의식 공간은. 여기에 지금 쪽팔린 생각만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 일치성 효과에 의해서 옛날에 내가 창피했던 기억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까지도 내 인생은 또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마음 공부에 굉장히 유념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감정에 속지 말자. 감정에 속지 말자. 요 기분 일치성으로 되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소피님이 말씀하신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가 이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의 기분 일치성 때문에 내가 스스로 증폭시키고 지속시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에 속지 말자. 요 한마디 딱 웰빙 인지로 감정에 속지 말자. 그래도 돼. 그럴 수도 되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쪽팔리는 날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기에 꽂히게 되면은 계속 쪽팔리는 일이 생겨. 왜냐하면 내가 위축돼서 행동하니까. 그러나 아니 뭐 하루 뭐 이번에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뭐라고 제안했는데 내가 내 의견이 무시당할 수도 있지. 내가 무슨 뭐 천재야? 내가 무슨 뭐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제안한 게 무시당할 수도 있지. 뭐 좀 기분 안 좋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오래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안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성공하는 것도 있고 그냥 오직할 뿐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소피님도 우리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우리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특히 단톡방에서 그런 서운한 일들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아마 우리 니르님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눠서 보기 그리고 긍정 심리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돼.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배웠다로 가게 되면 그게 또 좋은 경험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 밖에도 조금 우리 좀 주제를 좀 오늘은 나눠서 본다에 초점을 좀 더 보면 우리 이슬님도 오셨나요? 이슬님도 지난번에 본다는 말이 좀 막연했는데 제가 5가지로 동기, 욕구죠. 동기, 인지, 생각이죠. 정서, 감정이죠. 그다음에 감각, 행동 이렇게 드리니까 이게 조금 새롭게 좀 다가왔다 그러셨는데 오늘 혹시 뭐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좀 해보셨는지요? 오늘 못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슬님 나오셨군요. 네. 네네. 어떻게 좀 뭐 좀 실천이 되셨나요? 아니면 네, 어떠셨는지요? 뭐 주신 대로 저도 그런 욕구, 생각, 감정, 뭐 네. 감각, 행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나눠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네.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와이프하고의 좀 약간 좀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네. 내용은 이제 와이프가 이제 뭔가 퇴근하기 전에 뭔가 이제 저녁을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저녁에 아이랑 요즘에 핫하다는 그 포켓몬빵을 사러 가기로 미리 약속을 해놔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약간 신경이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왔는데 아이는 거기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와이프는 미리 주문해놓은 음식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근데 저는 와이프 입장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네. 저도 이제 아이하고의 그런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시하는 것도 있고 아이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이제 약속을 하려고 이제 미리 이제 저녁은 다 먹어놓은 상태였어요. 저가 좀 늦게 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뭐 다들 저녁을 식사를 했고 제가 좀 저녁을 늦게 먹더라도 아이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런 나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저녁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걸 준비 다 해놨는데 좀 더 지나면 음식 식고 맛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뭔가 여러 가지 생각하는 마음들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게 느껴졌고, 그렇지만 저는 아이하고의 약속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 약간 마음은 그렇지만 고맙고 그렇지만 지금 아이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먼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때부터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아이하고의 생각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려고 했는데 와이프는 그게 이제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막상 딱 되게 감정이 되게 묵한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마음, 여러 가지 그런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좀 불편함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올라와서 막 좀 하나 좀 찾아봤었고요. 그다음 생각난 거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가 또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속상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는 들어가 버렸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진정하고 이제 잘 있었고 근데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와이프는 계속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잘 풀어주고 싶은데 그 마음이 좀 되게 쉽지 않아서 저희 마음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상대방 마음에 대한 내용이 좀 계속 가끔씩 신경 쓰인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염려되는 마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침에 조금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게 좀 마음이 이렇게 시원한 상태는 아니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저의 알겠습니다. 마음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네. 제가 상대방 마음을 네, 네. 다 알아봐 주지 못한 거에 대한 네, 네. 좀 약간 불편한 마음, 알겠습니다. 염려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끝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아드님하고 그 먹으러 나갔나요? 이슬님? 끊겼나? 네. 아, 네. 아이하고는 따로 나가진 못했고요. 네. 나가지 결론적으로는 못했고. 그냥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는 얘기를 잘 해서 잘 풀었고요. 그러면 그리고 네, 아내분의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가자는 얘기를 들어주신 했고, 건가요? 아이고, 네. 그러면 네, 아내분도 만족하셨겠는데. 아,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만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뭐 6번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이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하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 또 명상과 긍정심리를 함께 하게 되면 긍정심리 명상, 마음 챙김과 긍정심리를 함께 하게 되면 마음 챙김 긍정심리인데 이 마음 챙김 긍정심리를 함께 하는 것도 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집 마음 챙김 이것도 수행에 꽤 좋아요. 고집 마음 챙김. 좀 체계적인 마음 챙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내 긍정 심리의 그 쓴다와 함께하는 마음 챙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 챙김을 왜 하겠습니까? 마음 챙김은 궁극적으로는 나로부터 초연해지는 거거든요. 초연한 나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힘, 나를 초연하게 볼 수 있는 힘. 근데 우리는 할 때 보게 되면 늘 그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고집이죠, 고집.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죠. 이거는 뭐 평생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가까운 사람이 내 수행에 정말 도우미 중에 도움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스승이에요. 멘토예요. 아내가, 아이들이, 그 김 부장이 정말 스승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죠.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느냐.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정말 그분들이 스승이에요. 정말. 물론 한편으로는 고통스럽죠. 그분들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 우리 그거를 어, 그 이게 불교에서는 조복 받는다 그러던가요? 조복? 이게 내가 제대로 썼나 모르겠다. 조복. 항복 받는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혹은 조복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부정적인 마음이죠. 그거를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바른 씀을 내가 이번에 아내의 말을 들어준다든지 이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상대 의견을 따라주는 거. 그때 이제 고집 마음 챙김을 할 수 있죠. 그 고집을 약간 나눠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다루기가 쉬워지죠. 떨어져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죠. 바른 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때 한번 정말 억지로 참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어로 표현하면 willingly,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한 번 조복받은 겁니다. 물론 한 번 조복받은 걸로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성공 경험, 우리 그 반주라의 그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보게 되면 자기 효능감 높이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성공 경험입니다. 한번 내가 그렇게 조복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죠. 자기 효능감이 증진됩니다. 이 마음 공부가 좀 진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고집 마음 챙김도 이제 조복받는 거 이것도 한번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을 잘 보세요. 결국은 내 고집대로 싶은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 잘 보세요. 그 다툼이 왜 생기나? 내 고집이에요, 고집. 네, 오늘 네, 김 선생님 뭐 좀 늦게 나타나셨네. 우리 그 MPPT가 MMPT가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아쉽습니다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나눠서 보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감들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 그래도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여러분 또 채팅창에 소감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뭔가 마음 편히합니다. 게임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감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네, 100회에 대한 축하 말씀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집 마음 챙김, 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아니죠. 잊어버리니까 수행이 빛나는 겁니다. 안 잊어버리고 늘 뭐 마음만 먹으면 한 번에 다 되면 그 무슨 재미 있겠어요. 아이들 게임에서 한 번에 다 격파되고 한 번에 격파돼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할 때마다 올라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워야 재밌죠. 네, 그래서 또 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만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좋죠.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 그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별님께서는 가해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고집으로 합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 있죠. 아마 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니르님께서도 그 내가 한 건 아닌데 윗집에서 소리만 나면은 또 아랫집에서 또 우리 집이 한 거라고 오해를 하게 돼서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다는 두려움 이거는 아마 우리 윤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해주시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잡았는데 아시죠, 윤 선생님? 네, 웃고 계신 윤 선생님. 네, 다음번에 아마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그 윤 선생님 스스로가 아마 가해자 그런 그 좀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가해자 코스프레를 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통찰을 하셨잖아요. 그 통찰 말씀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눠주세요. 네네. 네. 그래서 별님께서도 그때 들으시면 또 같이 연결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짧아서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즐겁고 또 성장하는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